통계학에서 결국 모집단은 뭐 개념적인 관념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표본을 뽑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두 개죠. 몇 개를 뽑냐, 어떻게 뽑냐 이 얘기입니다. 몇 개는 아까 제가 말씀을 지난 동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보통 뭐 기업체 같은 한 1000명, 한 2000명, 뭐 기업체들이 조사할 때 보면 기업 경영 조사할 때 한 1000명, 2000명 정도 뽑아가지고 하고 그 정도면 거의 95%, 100개 중에 95%는 뭐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뭐 100개, 200개 정도 뽑으면 되고 그럼 뭐 어떻게 뽑냐? 원칙적으로는 랜덤 샘플이에요. 랜덤이란 뭐냐? 모집단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뽑힐 확률이 동일한 것이 랜덤입니다. 난수를 줘가지고 난수표, 랜덤 테이블, 랜덤 넘버 테이블에서 할 수도 있고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할 수도 있고 동일하게 하는 거. 우리 뭐 로또라는 거죠. 로또라는 거 보면 동그란 거 돌린데 뭐 나오죠. 그래서 확률이 동일한 겁니다. 근데 가끔 길가를 가다 보면 1등이 많이 붙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로또 판매처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로또 판매처에서 로또가 많이 1등이나 당첨이 많이 되는 데가 나오면 그건 조작이 되고 그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 테이블을 통해서 모바일만 가지고 있을 때 모바일 쫙 번호를 3천만 개 놓고 하면 되는데 지역 번호도 있고 뭐 이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기업체에서 하고 우리 경영학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우리 2차 자료를 랜덤 넘버를 통해 가지고 뽑은 거라고 인정을 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랜덤 넘버 테이블에 가지고 자료를 뽑았다. 그러니까 랜덤 샘플을 뽑았다. 여러 가지 방법들,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랜덤 넘버 샘플을 가지고 뽑았다. 요거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이제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뽑은 거죠? 1000개 내외. 오차의 비밀이 있다. 통계량의 비율이 넘어 1000개를 뽑으려나 우리나라 모바일 유저가 3천만 명인데 거기서 1000명을 뽑았을 때 나오는 결과 1000명 보고 한 달에 모바일 평균 사용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이게 나와. 1000명은 물어봐. 한 달에 평균, 뭐 한 달에 뭐 하루에 뭐 5시간씩 하면 한 달에 150시간이겠죠. 1000명한테 물으니까 147이 나왔어. 10,000명한테 물어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100만 명한테 물어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100명이나 뭐 1000명 큰 차이가 안 나서 오차의 비밀이 있고 거의 그 최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95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어떻습니까? 95 빼기 3.1. 그러니까 91.9. 95 더하기 3.1. 98.1. 91.9와 98.1에 91.9와 98.1의 그 차이, 그 안에 있다. 확률이. 그 정도입니다.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의 차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표본을 추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뭐 확률과 비확률, 확률로 주로 하죠. 근데 확률 하려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확률 표본을 뽑으면 표본의 결과, 몰입된 결과 거의 유사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물론 동일하다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비확률 뽑으면 뭐 모집단과 표본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비확률 더 많이 씁니다. 훨씬 많이 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거하고 고객만이 좋으냐는 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는 전 국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확률표는 뽑고 고객 만족이 좋으냐는 비확률 표본을 뽑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연한 개념, 우리에서 인간은 누구나 뭐 세상을 떠나죠. 우리 기독교에 보면 소천한다, 이거 뭐 전제 별세하신다, 그러면 그럼 이런 거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 없는가? 피할 수 없다. 이거를 한 명한테 물어보나 1000명한테 물어보나 70억한테 물어보나 마찬가지 결론이죠. 그렇죠? 이거는 굳이 랜덤 샘플을 뽑을 필요가 없죠. 확률 표본의 개념. 확률 표본이란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표본의 뽑힐 확률이 동일한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소비자들 모바일에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게 확률 표본이다. 난수표에서 읽는 숫자를 한다. 랜덤. 여기서 랜덤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이 기술적인 거고 이제 보시면 랜덤이 뭐냐? 어떤 뭐가 끼지 않고 누구나 다 자연 발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랜덤이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3천만 명의 핸드폰 소지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누구나 다 어떤 의도가 없이 누구나 다 정상적으로 그냥 뽑힐 확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정상인데, 그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쓰는 사람만 뽑겠다. 이건 의도죠.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랜덤 어떻게 하면 그냥 누구나 다 동일하게 키가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이 적은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을 동일하게 열어두는 것이 랜덤의 기본 개념입니다.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만 뽑는다. 대기업체 사람들만 뽑는다. 이거는 랜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들 테니까 요거 조금 자꾸 여러분이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교육은 반복입니다. 단순 확률표본, 심플 랜덤 샘플. 그냥 랜덤 넘버를 가지고 동일하게 뽑는 겁니다. 군집 확률은 그냥 묶여 있는 데서 서울시에 구가 25개래요. 성북구, 강남구, 뭐 성동구 쭉 있죠. 그 구별로 그냥 뽑는 거예요. 그냥 군집. 구에서 성북구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뭐 펩시콜라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겠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각 1000명이다. 그럼 구가 25개니까 1000나누기 25 하면 얼마니까? 구당 40명. 강남구에서 40명 뽑고 영등포에서 40명 뽑고 이렇게 보는 게 군집입니다. 층화는 뭐냐? 층은 쪼개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과 조금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을 뽑아. 그래서 스마트폰의 인간에 대한 유용성을 대해서 물어보겠다. 그럼 스마트폰,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과 뭐 많이 쓰는 사람, 그 다음에 거의 안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없는 사람,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해서 뭐 80%고, 안 쓰는 사람이 한 15%고, 없는 사람이 5%다. 그럼 80% 중에서 일부, 15%는 일부, 5% 일부를 뽑아가는 게 층화. 체계라는 건 이제 번호를 매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롯데백화점, 명동점에 뭐 하루에 뭐 한 20만 명 들어온다. 20만 명 들어온다. 20만 명에서 2,000명을 뽑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만 나누기 2,000 하면 100이죠, 100. 그럼 이 체계가 뭐냐면, 각 100번째마다 하나씩 뽑으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한 5번째부터 뽑아요. 하루에 20만 명이 들어온다. 정문만으로 들어온다. 그럼 쭉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한 명이 들어와. 그 다음에 거기다 100을 더해. 그럼 105번째 뽑아. 205번째 뽑고 305번 쭉 해서 쭉 뽑으면 2,000명이 되죠.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 이 네 가지 방법을 다 쓰면 된다. 단순 확률은 그냥 쫙 하는 거고, 군집과 층화와 체계를 하면 그 특성에 따라서 해갖고 오차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더 정확성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네 가지 방법을 다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 단순 확률 표본 쭉 읽어보시죠. 네 줄. 다른 방법과 섞어서 뽑는다. 군집 확률은 이게 군집을 져가지고 군집에서 뽑는다. 우리나라 보통 하면 군집을 지면 서울과 수도권과 전국 이렇게 하죠. 서울의 인근 서울 하나 군집, 그다음에 수도권 경기 뭐 강원 이렇게 하나, 나머지 전국. 그래서 3개 군집에서 뽑는 거. 층화는 이렇게 어떤 층을 져가지고 연령별로. 노년층, 장년층, 청년층, 뭐 소년층 이렇게 하죠. 각각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노년층은 뭐 더블 클릭 아직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상당히 있죠. 장년층은 뭐 거의 다 하죠. 청년층은 거의 뭐 문자도 마저 프로고, 소년층은 뭐 모바일이 없어서 그렇지 PC에도 아주 프로고. 근데 이 소년층들의 상당수,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뭐라고 한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인터넷이 없었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인터넷이 없었어요, 실제. 저는 58년생인데 대학을 졸업해서 미국 가서
86년에 박사로 갔을 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90년대쯤 되니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건데 인터넷이 뭐라는 얘기는 들었어. 인터 뭐라고. 뭔지는 잘 몰랐어. 그리고 조금 배우다가 인터넷에 보고 컴퓨터를 좀 뭐 배우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죠. 한국에 오니까 그 몇 년 지나서 이제 웹 프로그램이 그 팀 버너스리가 만들면서 웹 프로그램이 뜨면서 1990 몇 년도부터 W3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생기면서 미국에 생겼죠. 그래서 팀 버너스리가 디렉터가 되면서 그걸 키우면서 이제 그래서 인터넷이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저는 뭐 컴퓨터 책도 쓰니까 이제 뭐 빨리 따라갔지만 다른 사람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층마다 아주 노년층은 뭐 그런 거를 다 늦으시고 장년층은 요새 따라가고 청년층은 뭐 그 세대고 소년층은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 있으니까 이제 층별로 층화를 하면 조금씩 차이가 나오죠. 체계 확률 순서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비확률 표본 그럼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의 차이가 뭐냐? 확률 표본은 뽑으면 그 확률이 뽑힌 사람들이 거의 누구나 다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믿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확률 표본은 그냥 동일한 게 아니고 일부를 그냥 뽑는 비확률 표본. 근데 현실에는 비확률을 더 많이 쓴다. 왜? 확률 표본을 써가지고 하는 것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실제 정교하고 그렇게 실제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확률을 잘 안 쓰고 비확률을 쓰고 비확률을 가지고 감안을 해서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통계 자체만 가지고 결론 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통계 전에 논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계를 supportive instrument 그러니까 어떤 지원적인 의사결정의 지원적인 도구로 쓰게 되면 뭐 통계를 믿을 수 있습니다. 통계 자체만 신뢰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비확률 표본을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샘플 그냥 아무거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된다. 길거리에 있는 피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냥 컨비니언스 그냥 물어보고 뭐 이렇게 대통령 후보를 누가 나올 거야? 이거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가 뭐 별로 문제 없죠.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체는 뭐 그러니까 몇 개 없죠. 그런 건 뭐 편입 표본 물어봐도 별 문제 없죠.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뭐 편입 표본을 물어도 별 문제 없죠. 기업체가 경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인원을 실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고 뭐 혁신을 해야 되고 뭐 마케팅을 잘해야 되고 뭐 비용 관리를 잘해야 되고 맨날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면 별 차이 없죠. 판단 컨비니언스는 그냥 아무한테 물어봐서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할 때는 뭐 뭘 물어봐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개념을 할 때는. 근데 그 개념의 결과를 현실에 적용할 때는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보면 한 20, 30명밖에 안 돼. 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밖에. 근데 대통령 후보 중에서 누가 뽑힐까? 이건 다르죠. 이건 랜덤으로 뽑아야 됩니다. 이건 다른 문제고. 비확률 표본은 이제 만약에 판단, 저쯤부터 그냥 판단해서 쓰는 거고, 할당은 숫자를 어느 정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눈덩이를 한 명 하나한테서 물어보는 거. 이거 어떤 뭐 쓰는 방법인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현실적으로 모집단의 목록을 구하기가 어렵고 쉽게 조사가 안 되고 여기 거 요거 읽어보십시오. 왜 확률 표본을 쓰기가 어려운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이걸 여러분하고 이제 논의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확률 표본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확률 표본을 거의 안 써. 학문적으로는 거의 학교에서는 거의 확률 표본 거의 안 쓰고. 그러니까 뭐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일 때 쓰고 그 이유는 확률 표본을 뽑는 것이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대상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는 확률 표본이 필요하고 일부죠. 그 다음에 그것이 특별하게 변하고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 이럴 때는 확률을 좀 물어볼 수 있어요. 예측이 불가능한데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판단해서 나왔어. 그 다음에 그거의 방향 이런 거 할 때는 확률을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확률을 잘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컨비니언스를 써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모수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수란 파라미터란 모집단의 특성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느끼는 애국심은 5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까? 모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모수입니다.
근데 알 수가 없죠. 파퓰레이션의 통계 측정치가 모수입니다. 그러나 모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모수를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체 이름, 그건 알 수가 없죠. 모수는. 그냥 표본을 뽑아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티스틱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이 통계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모수는 마음속에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통계량은 뽑힌 거예요. 이 모수는 진실치고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뽑힌 거는 이제 선택지요. 선택지가 진실치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데 이것이 비슷해 가면은 우리는 통계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달라지면 통계가 모수 집단과 달라지면 우리는 다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차가 됩니다. 오차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차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오차가 뭡니까? 에라를 오차를 ERROR. 오차는 뭐냐? 오차는 true value, 진실치, 진실치와의 측정치, estimated value. estimated 우리가 측정한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measured valu라고 하죠. 측정치. measured value나 estimated value는 똑같은 말입니다. estimated value나 measured value와 그다음에 true value는 population의 value고 population에서 나온 것이 true value고 샘플에서 나온 게 estimated value나 measured value입니다. true value와 measured value 간의 차이의 정도를 오차라고 합니다. 차이가 없으면 오차가 제로죠. 차이가 많으면 오차가 많은 거죠. 오차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통계학이 기본적으로 통계를 뽑기 때문에 오차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오차가 없을 수가 오차는 항상 있죠.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오차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보면은 몸에 좋은 유익한 세포도 있고 무익한 세포도 있대요. 그러니까 무익한 세포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병을 완전히 인간의 몸에서 없애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병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인간은 영원히 살겠죠. 영원히 근데 살 수가 없죠. 인간이 산 사람도 없고. 제 친구 중에 아주 국가대표 체육 무슨 감독을 했던 친구 얘기를 인간은 120살까지 살 수가 있다는 누구나 다요. 근데 그 사이에 신체적으로 결함이 생기거나 술도 하고 뭐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공기도 나빠지고 이러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요새 이제 90몇 살까지 사시기도 하고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병도 좀 줄이고. 병이 없으면은 인간은 영원히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게 되면 지금 솔로몬도 살아있고 세종대왕도 살아계시고 그렇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구가. 그렇죠? 역사상에 그래서 인간 누구나 다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우린 저 세상에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종교를 믿는 거고 오차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병균이 있는 건데 병균이 좋은 일도 하죠. 몸에 다른 것도 해서 그러니까 병균을 줄이는 거, 암을 줄이겠다는 거지 암을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 불가능한. 우리 학생들을 1학기 때 서비스 러닝 한다 그러면 제가 서비스 러닝은 이제 학교에서 배워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이제 저녁을 사줬는데 학생들에게 있다 이렇게 고기를 구워먹는데 좀 탔어요. 그래서 내가 탄 건 안 먹는 게 좋겠다고 암의 원인이 된다 해서 여학생들이 3명이 씩 웃으면서 교수님 왜 했더니 의사분이 그런데요. 탄 거를 2톤을 먹어야지 암에 걸린대. 2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탄 거를 2톤을 먹어야지 암에 걸린다 해갖고 2톤은 그게 먹을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먹는 게 좋지 않냐 했더니 나 웃고 그랬는데 오차를 완전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차는 완전히 없애는 거. 근데 오차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 여기 읽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표본 오차는 표본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표본 오차입니다. 비표본 오차는 표본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본 오차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과 관련된 것이 표본 오차고 비표본 오차는 표본이 아니고 표본에게 응답을 물어보거나 질문을 하는 것에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과 관련돼서 나오는 오차가 표본 오차예요. 이거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조금 뽑으면 표본 오차가 많아지고
표본을 많이 뽑으면 표본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 관련된 오차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조금 뽑으면 표본 오차가 많고 많이 뽑으면 표본 오차가 줄어듭니다. 비표본 오차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뽑힌 표본들에게 물어보는 것. 당신은 한 달에 얼마를 받습니까? 당신의 근무 시간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CEO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관련된, 표본이 아니고 표본에게 뽑힌 표본에 물어보는 것과 측정과 관련된 것이 비표본 오차인데요. 비표본 오차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조금 뽑으면 비표본 오차가 적고 많이 뽑으면 비표본 오차가 늡니다. 잘 들어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제 오늘 끝을 낸다. 오차에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표본 오차와 비표본을 합쳐서 오차예요. 표본 오차는 표본이 적으면 많고 표본이 많아지면 줄어들어요. 비표본 오차는 표본이 적으면 적고 표본이 늘면 많아져요. 따라서 표본이 적을 때는 표본 오차는 많고 비표본 오차는 적고 표본이 많을 때는 표본 오차는 적어지고 비표본 오차가 늡니다. 이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